오늘날 디젤 기관은 전 세계 선박의 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돌보기만 하면 디젤 기관은 최소 연료 소모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기관사는 이제 그것에 대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배기온도와 냉각수 온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해진 검사를 하려고 그는 가급 공기를 냉각하는 중간 냉각기가 있는 다음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는 바닥에 가서 사이트 글라스 뒤로 돌아 나오는 피스톤 냉각류를 비춰봅니다. 디젤 기관에 대해서 더 공부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관사를 그의 계기와 함께 있게 하고 기관의 상단에서 하단까지 볼 수 있는 사이트 글라스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부분, 즉 피스톤 로드, 크로스헤드 및 크랑크 축에 붙어있는 연접봉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면도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기능을 보여줍니다. 시린더의 상부에서는 어떤 양의 연료가 연소되어 연소실 내에서 온도와 압력을 상승시킵니다. 가스 압력이 위에서 작용하고 그 힘이 피스톤 로드와 크로스 헤드를 통하여 연접봉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회전력으로 나타납니다. 열 에너지가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폭발 행령 또한 변화되는 피스톤 위치에 따라 크로스헤드는 피스톤 로드로부터 수직 방향의 힘을 받고 이 힘을 연접봉으로 전하며 또한 수평 방향의 힘을 가져옵니다. 이 수평 방향 힘은 기관의 뼈대로 전달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크로스헤드에는 수직 면 위에 지지되고 있는 슬라이드 슈라는 것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면은 기관의 뼈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선박 대응 기관은 폭발 시 큰 힘을 냅니다. 따라서 기관 부품들은 크게 만들어집니다. 보통의 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에서는 인간은 그 부속들의 크기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수평 방향을 전달하기 위하여 크로스헤드는 슬라이드 슈와 같이 그렇게 커야 합니다. 크로스헤드 핀에 접촉함으로 인하여 점이 생긴 연접봉 베어링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은 얇은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높은 압력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스톤에는 피스톤 링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 링은 특수 공구로 끼우며 그 공구는 피스톤 링의 모든 부분을 균일하게 벌어지도록 하여서 링의 영구 변형의 위험을 방지하게 됩니다. 시린더는 역시 쉽게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소재 공기 포트는 소재 공기가 선양할 수 있도록 시린더백에 경사지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크랑크샤프트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제작과 설치를 쉽게 하기 위하여 반반씩 나누어서 만든 후 볼트로서 조립합니다. 제작소는 각 부품의 숫자만큼이나 세워집니다. 즉, 맨 베어링, 저널, 크랭크 웨브 및 크랭크 핀 등입니다. 크랭크 웨브는 무게가 균형되도록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투사이클 기관이 하는 일의 원리에 대하여 더 자세히 봅시다. 신선한 공기가 송풍기에 의하여 공급됩니다. 송풍기로부터 공기는 돌면서 기관에 붙어있는 소재 공기 실시에 인도됩니다. 피스톤이 항하여 맨 밑부분에 가까워지면 배기弁은 열리고 또 소재 공기 구멍이 열려서 신선한 공기가 시린더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배기弁과 소재 공기 구멍은 닫히고 압축 행정 동안에 시린더 내의 공기는 연료가 점화할 수 있도록 가열됩니다. 연소는 온도를 상승시키고 그로 인하여 생긴 압력이 피스톤을 움직입니다. 배기弁이 열리고 압력이 떨어지며 연소에 의하여 생성된 가스는 배출됩니다. 공기가 다시 압축되고 연료가 분사되어 점화합니다. 가스는 팽창합니다. 배기弁이 열리면 소지 구멍이 열립니다. 시린더는 속이 되고 이 과정은 반복됩니다. 기관의 출력은 시린더 내에 생긴 압력에 의해서 증가됩니다. 발생된 압력은 연소실로부터 외부로 연결된 지압기라는 것에 의하여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맞게 움직이고 있는 연필은 시린더 내부의 변하는 압력을 표시합니다. 종이를 움직이는 통은 기관의 피스톤으로부터 돌릴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은 피스톤 운동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연필은 엔진의 한 사이클 동안의 일어나는 압력을 기록합니다. 제압기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연소실의 가스 압력이 관을 통하여 전달되고 제압기에 붙은 작은 시린더 속의 피스톤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운동은 스프링에 의해서 저항을 받습니다. 이 스프링은 다른 압력 범위의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환 가능합니다. 이 운동은 연필이 달려있는 레버의 끝으로 전달됩니다. 연필은 기관의 피스톤이 상하로 움직일 때 앞뒤로 움직이는 통 위에 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진 그림은 시린더 내의 가스 압력과 피스톤 위치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기관의 출력은 압축, 연소, 팽창 과정 동안의 시린더 내 압력과 최적과의 관계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각각의 단일 시린더로부터 지압기는 지압 선도를 그려냅니다. 즉 이것을 PB 선도라고 합니다. 이 선도는 소재 공기 구멍이 열려있는 동안은 시린더 내의 압력이 소재 공기 압력과 거의 같음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소재 공기 구멍과 배기변이 닫힙니다. 공기는 압축되고 연료가 분사돼서 점화되며 압력은 급속히 증가하고 계속적인 분사 동안에 최고의 압력을 유지합니다.
연료 분사가 끝난 후에 압력은 배기 압력까지 떨어지고 배기 기간 동안은 소재 공기 압력까지 하강합니다. 소기, 압축, 연소, 팽창, 배기, 그리고 다시 소기로 되돌아옵니다. 특유한 압력은 대략 710psi 정도 되는 압축 압력입니다. 그리고 최고 압력은 880, 배기 압력은 110, 소재 공기 압력은 23psi입니다. 지압도로부터 우리는 이제 출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압축 행령 동안에 변화하는 피스톤의 위치에서 피스톤 상부에는 어떤 압력 P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스톤이 델타 B만큼 짧은 간격을 움직이고 우리가 압력의 극소의 변화를 안다면 행하여진 일의 양은 즉 델타 A는 압력 곱하기 최적의 변화로 주어질 것입니다. 즉 P 곱하기 델타 V입니다. 이 일은 델타 V에 상응하는 압축 선도의 하부에 표시되며 모든 실린더의 압축 선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피스톤이 실린더 내에서 공기를 압축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모든 일이 압축 선도 하부의 전체 면적과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팽창하는 동안 피스톤 상부의 압력은 피스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피스톤은 어떤 양의 일을 받으며 그 받는 일량은 팽창선도 하부의 면적으로 나타남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전 속력으로 돌릴 때 피스톤에 전해지는 일의 양은 폭발 행령 중에 받는 일과 압축 행령 중에 하는 일과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 곡선 사이의 면적 A는 이꼬로 시그마 P 곱하기 델타 V로 표현됩니다. 이 면적은 피스톤 상부의 일정한 압력 하에서의 폭발 행정과 대기압에서의 압축 행정과의 사이에서 생긴 면적과 똑같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일정 압력 PI, 즉 평균 뮤 압력은 실제의 선도에서와 똑같은 면적을 줄 수 있도록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력 계산에 있어서 실제로 변화하는 압력 대신에 폭발 행정 동안의 일정 압력 PI를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1회전 중의 1A는 PI 곱하기 VS가 될 것이며 VS는 피스톤 행정 전체의 최적이며 PI는 평균 유역 압력입니다. 매 회전마다 팽창 행정이 있으므로 만일 회전수의 60분의 1을 곱하면 우리는 1의 비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출력이라고 말합니다. VS 대신 우리는 피스톤 면적 곱하기 전 행적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것은 파이 곱하기 B자성 곱하기 S 입방인치가 됩니다. 출력을 마력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우리는 6600으로 나누어야 하고 이렇게 하여 기관의 각 실린더가 내는 마력을 계산하는 식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기관이 BI가 135 psi, 피스톤 직경이 33인치, 피스톤 행정이 71인치, 매분당 회전수가 111 때에는 도시 마력은 2300마력이 될 것입니다.
피스톤에 작용하는 가장 큰 힘은 피스톤 하부가 대기압보다 적고 상부에는 가장 높은 연소 압력이 작용할 때 나타나며 이것은 피스톤 면적의 865배, 즉 865 곱하기 4 곱하기 33자승입니다. 그것은 74만 파운드입니다. 지압도는 또한 시린더 내의 온도를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소기 과정이 끝나고 압축이 시작될 때의 온도를 T0라 하고 그때의 최적을 V0라 하며 압력을 PO라고 하면 열역학에서 우리는 배기弁과 소기공이 닫혀 있고 시린더 내의 공기가 외부와 전련 상태에 있을 때에는 피스톤의 어떤 위치에서도 온도분의 압력 곱하기 최적이 일정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방정식은 피스톤의 위치 변화에 대하여 온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압도로부터 피스톤의 상부 위치에 대한 온도를 계산할 때 방정식에 사용되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절대온도 630도 F, 압력 23 psi, 최적 58,500 입방인치이던 것이 피스톤의 상부에 있을 때는 압력 710 psi, 압축 최적 4,950 입방인치, 절대온도 1650도 F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온도는 연소가 끝날 때 가장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의 온도 곡선은 배기변이 열리는 순간까지 바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절대 화씨온도 대신 정리된 화씨온도로 측정하겠습니다. 이미 압축 행령 동안의 온도는 납을 녹이는 점에 도달합니다. 연소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의 온도는 알루미늄을 녹이는 점에 도달합니다. 잠깐 후에 온도는 주철을 녹이는 점에 도달합니다. 시린더 내의 높은 온도는 강철을 녹이는 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소는 너무나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 높은 온도가 시린더 벽에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금속 표면의 온도는 과정 중의 평균 온도인 약 1150도 F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린더는 주철로 만들어져 있고 약 550도 F 정도에서 이미 그 강도를 잃기 시작하여 윤활유는 더 높은 온도가 되면 윤활 기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냉각장치가 필요합니다. 물의 일부는 피스톤 벽을 따라 피스톤 속으로 들어가고 또 일부분은 시린더와 시린더 헤드 주위에 있는 냉각 자켓을 통하여 순환됩니다. 만일 냉각수 온도가 약 140도 F 정도로 유지된다면 우리는 시린더 벽 내면의 온도를 550도 F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열이 공기로부터 금속으로 전달될 때 온도의 강화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가스 분자는 시린더 내에서 충격적인 운동을 하지만 벽 가까이에서는 운동이 느려져서 전련층을 만듭니다. 이것은 가스와 금속 사이의 주위의 온도를 빨리 강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벽 자체를 통해서는 온도는 균일하게 강하지만 냉각수로 열이 전달될 때는 벽에 접촉하고 있는 물 분자의 느린 이동으로 인하여 온도는 다시 급 강화합니다.
가스의 평균 온도는 1150도 F이고 냉각수는 140도 F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시린더 벽의 두께를 계산해 넣을 수 있습니다. 공기와 시린더 벽 사이의 경계 저항과 시린더 벽과 물 사이의 경계 저항에 상응하는 철의 두께와는 열 흐름에 대해서 같은 저항을 가집니다. 균일한 벽을 통할 때의 온도 강화는 고르게 일어나므로 최초의 시린더 벽의 온도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 시린더 내의 가장 뜨거운 부분에서 측정된 온도는 시린더가 높은 연소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압도는 시린더 내 연소가 1회전 중의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짧은 순간의 시간 내에 3立方인치의 연료가 다 타버렸다는 것이 불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연료에 강한 분무작용이 짧은 시간에 연소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분무가 없다면 연료가 비록 불꽃 속을 바로 흘러 들어가더라도 전혀 점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펌프 압력이 80기압까지 상승한다면 기름은 더 잘 분무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점화를 위해서는 불충분합니다. 펌프 압력 200기압 정도 되면 분무 상태는 아주 좋아져서 모든 분사 연료는 점화됩니다. 같은 압력에서 불꽃의 연속적인 점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불꽃은 산소의 부족으로 곧 꺼져버립니다. 공기가 관을 통하여 들어갈 때까지 화면의 다음 장면에서는 계속해서 탈 수 없습니다. 불꽃은 노즐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서 형성됩니다. 불꽃과 노즐과의 간격은 약 40cm 또는 60cm 정도 됩니다. 이것은 분사 시작에서 점화 시작까지의 지연기간 즉 400분의 1초의 간격과 일치합니다. 가열된 기관에서의 점화 지연은 대략 반으로 줄어집니다. (1초) 동안에 3000개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고속도 카메라와 압력실을 가진 실험장치는 기름 방울과 공기 분자 사이의 마찰에 의한 분무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먼저 압력실에는 공백 부분이 형성되고 고속도 카메라는 기름 방울이 압력실의 바닥을 때리기 전의 흐름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공백 부분은 3기압 정도의 압력으로 기대고 고속도 카메라는 더 적은 기름 방울과 더 넓은 분사 각도의 흐름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기 분자의 마찰은 더 커지게 되고 따라서 분무 상태는 기름이 높은 압력으로 분사될 때 더욱 좋아집니다. 디젤 기관에서 압력은 연료 펌프에 의하여 생깁니다. 기름이 링 찬바 속으로 들어가서 서부터 프란자 앞에 있는 구멍을 따라서 펌프 바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란자 속의 구석까지 꽉 찹니다. 기름은 펌프로부터 필터를 통하여 연료변의 배쇄된 통로까지 흐릅니다. 니들 발브 위에는 무거운 스프링이 충분한 압력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압력의 증가는 프란자가 흡입 구멍을 막을 때 시작됩니다. 니들 발브의 원추 모양으로 된 끝부분의 기름 압력이 니들 발브를 약간 들어 올려서 압력 면적이 넓어지며 그 결과로 니들 발브를 찰칵하고 들어 올립니다. 이제 기름은 대단히 높은 속도로 노즐 구멍으로 흘러 들어가며 그 결과로 좋은 분무가 일어납니다. 프란자의 나선형 홈이 흡입 구멍을 통할 때 기름은 프란자가 계속 움직이는 동안 링 찬바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원자는 흡입 구멍을 막지 않고 있으며 이때 기름 압력은 떨어져서 발브 스프링은 노즐 구멍을 막도록 니들 발브를 시트에 다시 찰칵 눌러버립니다.
불안자의 나선형 홈은 기름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일 불안자가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면 불안자의 유효 행정은 증가될 것입니다. 만일 그 반대로 회전되면 유효 행정은 감소될 것입니다. 기름에 포함된 에너지의 전부가 기회적인 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과정 중에는 손실이 있습니다. 그 손실은 열량을 계산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예로서 기관에 대한 열 평형은 시험대 위에서 필요한 측정 도구로서 구해질 수 있습니다. 기관은 마지막 점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이 시정되기 전에 냉각수와 기름이 순환됩니다. 또한 압축 공기가 시동에 필요합니다. 조종 레버를 움직여 연료 펌프를 분사 증가의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회전 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기관은 이제 최대 속도에 달했습니다. 기회적 에너지는 움직이는 시간 동안의 회전 제동 저항기에 나타나는 회전수로부터 계산되며 8기통 기관에서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실린더당의 2300마력과 대략 일치하는 1680마력이 됩니다. 자, 이제 기관의 유리 상자 속에 격리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발브로부터 분사되어 들어가는 에너지는 열 평형 상태로 있습니다. 발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밖의 무엇이든지 열 평형을 불균형하게 됩니다. 에너지는 연료의 형태로 연료 탱크로부터 들어갑니다. 열 에너지는 냉각수를 가열함으로써 달아납니다. 열 에너지는 또한 뜨거운 배기가스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기회적인 에너지는 동력계에 의하여 흡수됩니다. 만일 10분간에 소비된 기름을 무게로 계산하여 990파운드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1초간에 들어간 열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990 곱하기 파운드당 기름의 발량, 즉 18,000BTU가 되며 따라서 1초간에 29,700BTU가 됩니다. 발생된 에너지는 기관의 속력, 즉 110과 동력계에 나타나는 제동 회전력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값은 9.6 곱하기 6분의 10인치 파운드가 됩니다. 출력은 회전력 곱하기 각 속도가 될 것이며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1초간의 BTU를 9340으로 나눕니다. 그 결과는 11,900BTU가 됩니다. 냉각수에 의하여 달아나는 에너지는 온도 상승 26도 F 곱하기 1초간에 흐르는 물의 양, 즉 260파운드로 결정되며 그것은 6,800BTU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에너지는 온도 상승으로부터 계산됩니다. 즉 공기양과 비율로 계산하여 1초간에 1700BTU가 됨을 알게 됩니다. 더 명확한 개념은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을 바꿈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본 결과 우리는 손실에 있어서 1% 정도의 모순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에너지의 손실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복사율과 배기가스 속에 포함된 다른 요소로 돌립니다. 디젤 기관의 효율이 대략 40% 정도 되며 이 효율은 어떤 다른 종류의 열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효율은 선박이 어떤 양의 기름으로 얼마나 멀리 항해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대형 깊은 헐수의 디젤선이 2000 해상마일을 항해할 수 있다면 전기선은 1500마일을 그리고 가스 터빈 선박은 같은 양의 기름으로 1000마일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기관사는 그 기관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또 한 가지 더 기관의 모든 작은 부분품들의 의미와 그 작용을 알므로써 기관이 더 긴 수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